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충청북도의 세부 방역 수칙도 변경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영업 제한 조치 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간 한 칸 띄우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했던 학원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도 자유로운 영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원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문을 아예 열 수 없었던 유흥업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바뀌었고 종교시설과 프로스포츠는 수용 인원의 30%,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어제 청주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직원과 수용자 등 1,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사업장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 발표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중장년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번쯤 줄을 서서 공중전화를 써본 추억 있으실 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공중전화 수가 꽤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우리 곁에 남아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1990년대 말은 공중전화 최전성기입니다. 부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 흔한 풍경이었고 일명 삐삐 사용이 늘면서 수시로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동전교환기도 옆에서 운영했고 카드 판매소도 운영하면서 사용량이 많은 장소는 하루에 2번 정도 동전 수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는 1962년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전화기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습니다. 1978년 시외교명 전화기가 처음 설치됐고 1988년엔 카드 전화기가, 우등고속버스에는 무선 공중전화까지 설치됐습니다. 요금은 1962년 5원으로 시작해 2002년 70원까지 오른 뒤 지금껏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0,000대 가까웠던 충북의 공중전화 대수는 휴대폰의 빠른 보급 속에 급격히 줄어 현재 1,300여 대가 남아 있습니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도내 구석구석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공중전화가 유지되는 건 공중전화가 법률에 의해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적자라도 만약을 대비한 공공 인프라라는 의미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수신자 부담이나 신용카드로 급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세련된 부스로 바꾸고 전기차 충전소를 겸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륜차 배터리 충전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정부의 뉴딜 정책 일환으로 전기 이륜차 공유 배터리 사업을 3월 말까지 청주 지역에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국산 공중전화가 개발된 지 60년. 비록 수는 줄었지만 변신을 거듭하며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야호 학교라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보다 자유롭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대안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학생들이 모여 벽화 그리기에 한창입니다. 전주의 아침과 낮, 저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속 학교가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이곳 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친구 통해서 오게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조금 구경하고 싶으면 왔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벽화나 목공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는 지역의 각 분야 활동가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아이들의 그런 생각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또 아이들한테 그런 색다른 면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요즘 아이들이 좀 항상 시큰둥하고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스스로 기획하고 또 마무리 짓는 활동을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보람차게 하는 것 같아요. 야후학교는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인 전주시가 주도하다 보니 교사 선정이나 프로그램 구성이 좀 더 자유롭고 학생 눈높이에 맞출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들은 모든 것들을 좀 잘해야 한다?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잘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야후학교 프로그램이 일반 학교 재량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야후학교가 대한교육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나오기 전에 한 바가지의 물을 역할을 하는 거라서 학교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자유학년제나 자율동아리나 자율수학여행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학교의 형편에 맞춰서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전주 야후학교가 대한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3,728억 원으로 책정해 지난해 1,700여억 원보다 2배 넘게 세웠습니다. 도는 이 예산을 교통과 산업, 산림, 생활 등 4대 분야에 투입해 수소차와 전기차 지원 대수를 늘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과 숲 조성 등에 집중 사용할 방침입니다. 영동군에 들어서는 SK연수원의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군 학상면 도덕리 일원의 14만 5천 제곱미터 총 사업비 270억 원 규모로 들어서는 SK연수원은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군은 앞으로 하루 평균 50명의 공사 현장 근로 창출과 준공 이후 직접 고용이 30명에 이르는 등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에 공사 차량과 쓰레기를 적치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업체와 대표 53살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개월간 청주시 남이면의 한 부지에 관할 구청의 기존 허가 내용과 다른 개발 행위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휴 사흘째인 오늘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옥천군 군북면의 부소다막 아래 금강지류에서 6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부인과 함께 부소다막을 찾았다가 오전 11시 30분쯤 실종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천 나들목 인근에서 K5 차량에서 화재가 나 인근 언덕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30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영동군 황간면의 매실밭에서 불이 나 63살 B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으며 한낮 기온이 13도에서 15도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